이야기는 한 중학교에서 시작된다. 이 중학교는 오래된 건물과 함께 역사를 지닌 곳으로 그만큼 여러가지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소문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음악실의 피아노 귀신이다. 오래도록 사용되지 않았던 구간의 3층에는 낡은 음악실이 하나 있다. 그곳은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지만 언젠가 이유를 알 수 없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교사들조차 그곳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듯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소름 끼치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중학생이었던 주인공 지영이는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폐쇄된 음악실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교내 캠프가 있던 날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있던 지영이와 친구들은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고 교사들이 숙소로 돌아간 후에야 그들은 슬그머니 빠져나와 구간으로 향했다. 구간의 계단을 오르면서 그들은 기분 나쁜 한기를 느꼈다. 전구가 대부분 나가버려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과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계단은 그들을 더 움츠러들게 했다. 드디어 3층에 도착했을 때 낡고 낡은 나무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에는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이내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지영이는 손을 내밀어 문 손잡이를 돌렸다. 오래되어 녹슨 것 같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이 가득한 음악실, 터질 것만 같은 침묵이 그곳을 채우고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어 보니 오래된 피아노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먼지로 가득 찬 건방과 무겁게 내려앉은 덮개,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영이와 친구들은 서서히 마음을 놓으며 이것저것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아무도 치지 않은 피아노에서 음이 울렸다. 순간 움찔하며 넷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금방 누군가 장난친 것 아니냐며 웃어 넘겼다. 이번엔 지영이가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눌러보았다. 건반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그 무겁게 반응했지만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기묘한 메아리가 방 안을 맴돌았다. 그러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덮개가 살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지영이는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 평범한 피아노의 내부 안은 다른 것이 있었다. 무언가가 살짝 빛을 반사하며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자 전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오래된 악보였다. 하지만 악보의 글씨는 혈흔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영이는 그제야 그 악보가 기이한 음역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들은 덥석 덮개를 닫고 피아노에서 떨어져 나왔다.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건드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피아노의 건반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끔찍한 소리가 방 안에 채웠다. 그것은 명확히 어떤 멜로디도 아닌데 그저 불협화음으로 가득했다. 비명을 지르며 다들 교실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문이 갑자기 닫혔다. 그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잡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순간 방의 한쪽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였지만 명확히 사람이 아니었다. 고요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그림자는 오래된 교복을 입고 있었다. 지영이는 순간 과거에 있던 누군가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고 무언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그때 의문의 그림자가 천천히 손을 뻗어 피아노를 가리켰다. 그러자 방 안에 한 번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서서히 피아노로 다가갔다. 그러자 문이 갑자기 열리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듯한 쌓인 먼지와 찬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급히 도망치듯 방을 나선 그들은 다시 돌아보지 않고 방을 잠갔다. 그날 이후로 누구도 그 음악실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일 이후 지영이는 기묘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손재주 좋던 한 소녀가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하던 모습이 보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그려졌다. 지영이는 그 꿈속의 소녀가 그 방에 남아있는 영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녀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그 음악실의 피아노 귀신 이야기는 그 학교를 졸업한 이들 사이에서 공포스런 전설로 남아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다.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유명했으나 오래된 전설 한 가지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그것은 바로 잊혀진 집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되고 버려진 고택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지만 전해 내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그곳에는 오래전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그 집의 가족은 갑작스럽게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후로 집은 버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집 안에는 그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음식이 담겨있던 접시, 옷장이 반쯤 열린 모습,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 듯한 피아노 소리까지. 어느 날 대학생인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이 잊혀진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호기심 많은 지훈은 그 집을 직접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지훈과 친구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그곳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쇠락한 외관에 놀랐다. 창문은 깨져 있고 문은 뒤틀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얼핏 보기에도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먼지 쌓인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거실 한 구석에는 고장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이 계단을 발견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고 더욱 심한 곰팡이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2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었고 방 하나하나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방 한 칸에서 지훈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의 주인은 그 집에 살던 여고생이었고 가족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그림자,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과 친구들은 놀라서 서로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문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계단 아래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에 휩싸인 지훈은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빛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 집을 등지고 멀리 달아나면서도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에 그들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후로 그들은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들의 꿈속에는 종종 그 집이 나타나 그들을 괴롭혔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지훈과 친구들이 돌아보았던 집에서 기묘한 피아노 소리와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 이후로 그 집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전설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잊혀진 집은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서 있으며 누구든지 그 집의 문을 열 수 있다면 그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거라 믿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용기를 갖춘 자들만의 몫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종종 실화인지 아니면 창작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독자들에게 오싹함과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각색하고 확장한 공포썰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승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연결이 드물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승현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외진 언덕 위에 위치한 할아버지의 오래된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래된 목조 가옥은 가족의 역사가 깃든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갔습니다. 어느 여름밤 승현은 땀에 젖어 잠에서 깼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를 쐬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비치는 언덕 너머로 왠지 모르게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당에 나가 달빛을 즐기며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산책 중에 마을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폐가를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곳은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은 깨져 있었고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고 승현은 폐가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안은 냉기와 함께 불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기던 승현은 갑자기 등 뒤에서 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그는 얼굴을 가리던 먼지를 털어내고 눈을 떴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선 승현은 재빨리 폐가를 벗어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승현은 복잡한 심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는데 친숙한 방 안에 낯선 여인의 그림자가 비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뒤로 몸을 돌렸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승현은 매일 밤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정 무렵이면 그의 방문이 스스로 열렸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귀에 속삭이듯 한숨소리를 내며 다가오곤 했습니다. 승현은 차마 누군가에게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겨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은 극에 달했고 그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승현은 친한 친구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기로 하고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안정시켜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친구가 벽에 걸린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승현은 그 순간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함께 앞길을 모색하던 친구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조사해보자. 다음날 두 사람은 마을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승현의 집이 위치한 그 언덕에는 한 여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녀는 죽음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은
사람은 그녀가 억울한 한을 품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현과 친구는 그녀를 위해 작은 재단을 마련하고 그녀를 위한 진원제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사라졌고 승현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승현은 종종 그 여인의 모습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고요한 미소가 승현에게는 깊은 감사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허술며 사람들에게 단순한 오싹함을 선사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으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순간의 긴장을 경험한 독자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할지도 모릅니다.